안녕하세요 여러분, 달 것을 리뷰할 남자 호아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뷰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은 브랜드를 다룰 때는 항상 아주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나 이 전기 바이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되어서 생긴 불안감 때문인데요. 엔진 바이크 역시 그러한 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시장이니까요. CF 모터에 대한 리뷰를 다룸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인분이 이 모델을 직접 구매해 버리셨더라고요. 덕분에 옆에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실제로 모델을 바꿔 타보기도 하면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리뷰를 진행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의 시승기인 만큼 실제 타시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담아볼 겁니다. 사실 이 700CLX에 대한 리뷰 요청이 엄청 많았거든요. 덕분에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 모터의 700CLX 스포츠 22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00 시리즈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헤리티지와 스포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여드릴 스포츠 모델은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고급 파츠가 들어간 녀석입니다. 전체적인 색상 조합과 디자인 포인트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색상, 시트의 구성, 핸들바의 구성, 미러 디자인, 브레이크 구성, 휠 디자인 등등 이 엔진과 차대 구성은 같지만 꽤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가격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펙은 중국 공식 홈페이지 기준 스포츠 모델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693cc 2기통 순행식 DOHC 엔진 사용되었습니다. 압축비는 11.6:1로 아마도 국내에서는 고급 세팅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설명서에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설명서를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87, 아마도 설정상은 일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최대 출력은 8750rpm에서 52kW, 약 70마력 정도로 보여주고요. 최대 토크는 6500rpm에서 68Nm라고 합니다. 슬리퍼 클러치 지원하고요. 스로틀은 라이드 바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 사용됩니다. 휠은 앞뒤 17인치고요. 전륜에는 완전 조절식 41mm 가야바 도립식 서스펜션 사용되었고, 후륜에는 프리로드와 댐핑 조절이 가능한 가야바 링크식 서스펜션이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트래블은 동일하게 150mm입니다. 전륜 브렘보 스틸레마 클리퍼 사용되었고요. 300mm 디스크 브레이크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에도 브렘보 스틸레마 클리퍼 사용되었고 300mm 디스크 단일로 들어갔습니다. 핸들바는 클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딩 모드는 스포츠와 에코 두 가지 지원합니다. 시트고는 795mm, 연료량은 13L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데요. 주행 거리, 연비, 주행 기록, 주행 습관 리포트의 단순 점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봤는데 이거 퀄리티 꽤 괜찮아요. 이따 뒤에서 설명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스펙은 여기까지. 실물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이렇게 오너분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건 결국 이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제품을 구매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게 제일 컸어요. 사진상으로 본 거를 보고 한번 이제 실물을 봤는데, 실물을 봤을 때 느낌이 사진보다 더 월등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구매를 어느 정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보다 편한 포지션, 그리고 굉장히 뻔한 느낌의 스로틀감 혹은 이제 토크밴드,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도 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부피가 큰 느낌도 아니어서 뭐 통학이나 혹은 출퇴근 용도로 써도 크게 손색이 없고, 그렇다고 이제 투어 갈 때도 전반적으로 미들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리터급이랑 어느 정도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육안상 보기에 되게 공격적이고 약간 이렇게 좀 디자인을 위해서 세팅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의외로 편안한 느낌의 승차감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시면 아시는 파인드 미러 되어 있고 약간 카페 레이서 스타일이어서 처음에는 솔직히 승차감이나 그런 게 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장거리를 했을 때 오히려 꽤 괜찮아서 놀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타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나요? 총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연료통이 13.5L인데 네.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적 용량 자체가 엄청 작다는 느낌은 아닌데
대략 한 8리터 정도 소모하면은 엔진 경고등이 떠가지고 약간 거리 계산이 좀 애매하다. 5리터 이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일단은 점등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솔직히 이 제품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드급 입문하실 때 토크밴드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겠다. 쿼터에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크밴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좀 놀랍다고 해야 되나? 125cc도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왔는데도 이 미들급이 생각보다 버겁다라는 느낌이 처음에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 제가 탈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시승을 해보면 좋을지. 개인적으로는 스로틀감 한 6000rpm 이상부터 2차 토크 나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배기음 같은 거는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제동이라든지 엔진 출력감은 솔직히 이 미들급에서는 어느 정도 다 평준화되고 이제 각각의 특색만 있는 거라서 6000rpm 정도에서 좀 토크밴드가 있다는 느낌, 고동감이 전반적으로 있다는 느낌, 그리고 배기 사운드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엔진열은 어때요? 엔진열은 제가 12650 아니나 혹은 SV650이랑 좀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느낌은 좀 있었어요. 허벅지 쪽으로 살짝 열감이 오는 정도의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연비는 혹시 얼마나 나오세요? 일단 여기 공인 명비는 17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타보면은 약간 좀 편차가 큽니다. 안 좋을 때는 16까지 떨어지는데 좋을 때는 막 24까지 나와서 평균을 냈을 땐 대략 19에서 20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수납 공간이 있나요, 얘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볼트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카우르 구멍을 뚫어가지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무슨 3박스나 혹은 이제 사이드백을 다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별로 잘 안 어울려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튜닝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일단은 드레스업 튜닝 말고는 딱히 튜닝한 게 없는데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 안장인 것 같아요. 기본 안장이 살짝 딱딱한 편? 약간 좀 쿠션감이 없는데 이거는 CF 모터 정품이거든요. 네네네. 또 디자인도 꽤 잘 돼 있고 굉장히 승차감이 괜찮아졌어요. 이걸 달고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배송비가 포함해가지고 한 300위안? 그 정도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거 시트랑 텐덤을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보면 되나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잠시만요. 우선 디자인은 쌈박한데요? 나쁘지 않죠. 여기 연료량인가요? 여기 연료량. 네, 연료량이 지금 표기가 된 현재 겁니다. 연료량.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치가 나오고요. 정확하게는 제 핸드폰 위치가 아니라 이 바이크 위치. 바이크의 위치입니다. 대략 한 10분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미쳤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이거 걸어가는 표시 보이시죠? 네. 이게 그 경로 추적이거든요. 내 바이크가 어떻게 가는지? 그렇죠. 와, 미쳤다. 이게 된다고? 되긴 되는데 잘 되는지는 몇 번 안 써봐가지고 사실 써본 적은 없구나.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된다 이런 거고 마이 라이더는 이제 내가 오늘 혹은 탔을 때 얼마나 탔는지 이런 게 나와요. 토탈 트립 혹은 시간, 이제 최고 속도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드라이빙 비헤이비어, 네. 내가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하는지가 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장비 같은 걸 셀프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 MCU BCM은 이제 그 스마트 키 있지 않습니까? 키리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사양에 키리스 버전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뜨는 거고 나머지는 이게 다 뜨는 겁니다. 요게 키리스는 우리나라 지원 안 하니까 그냥 안 된다고 뜨고 80점이 뜨는 거네요.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저거 아니면 100점인데.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 뭐 이런 것도 OTAC를 해주나 이거? OTA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업데이트한 적은 없고요. 이거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비에클 눌렀을 때 이제 건들면은 내 핸드폰으로 진동이 오는 거거든요. 돼요 이거? 좀 시간 편차가 좀 있어요.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잘 되는 느낌은 아니구나. 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타서 직접 한번 요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OS 프로. 자, 먼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디자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하신 이유가 디자인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디자인부터 한번 봅시다.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디자인적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약간 투머치할 수 있지만 뭔가 익숙하진 않은 느낌, 약간 중국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일단 엔진, 이게 버튼감이 누르는 느낌이 되게 짧게 톡톡 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이 있어요. 크루즈 버튼 온오프 할 수 있고 속도도 바꿀 수 있는 크루즈입니다. 여기에 트랙션이 있고 아주 고급스럽다기보다는 피드백 면에서 되게 느낌이 있네요. 느낌 있어. 전반적으로 되게 스무스한 느낌을 주네요. 느낌이 되게 좋다. 기어 들어가는 느낌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트로틀 감도도 의외로 되게 부드러워요. 막 거칠다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온순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배기 사운드도 되게 괜찮네요, 진짜. 약간 동동동동 거리는 요 도르르르 하는 느낌이 고동감이 좀 있어요. 사이드 미러도 파인드 미러인데 굉장히 잘 보이네요. 크기도 되게 딱 크지 않은 사이드 미러인데 잘 보입니다. 포지션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뭐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요게 약간 조금 고급스럽지 못한가? 요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 지금 나머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95구나. 여기 써있었네. 고급류 세팅이네요. 고급류 세팅. 실제로 일반유 넣었을 때랑 고급류 넣었을 때 차이가 엄청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확실히 소리나 이런 것 떨림이 완전 다르다고 하니까 항상 고급류 넣어주시고요. 파워밴드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파워밴드가 기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긴 합니다. 내가 기어를 저단에서 고단으로 올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주면은 이게 막 파워밴드처럼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까지 못 달려보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못 느껴보고 있습니다. 달려볼게요.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파워밴드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5,000에서 6,500 딱 올라갈 때 한번 속 쳐주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이거를 잘 느끼면서 타면 좀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파워밴드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우악하고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 엔진 특성이 이렇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안정적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고동감이 실제로 느껴지고요. 빵 당기면 약간 BMW R 엔진 느낌도 살짝 나고 도로로 하는 게 떨림으로 좀 다가와요. 그래서 심심하진 않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렇게 다운시프트 할 때 그르릉 하는 느낌도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까 또 뭐 보셨더라? 장점이 고동감이랑 디자인 그리고 파워밴드 그리고 포지션, 완전히 공격적인 이 세팅인데 그거 대비 되게 편안한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진짜 완전 이런 공격적인 세팅인데 이게 의외로 지금 막 힘들지 않거든요. 무게감이 어깨나 이런 데로 막 오지 않아요. 여기 가운데가 지금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차처럼 이렇게 누우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런 포지션은 아니에요. 이렇게 허리가 살짝 뜨는 포지션인데 이게 되게 편해요. 잘 나가는 클래식 바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서스펜션 느낌은 얘가 일단 앞뒤 다 꽤 괜찮은 서스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뒤는 게다가 링크식입니다. 어쨌든 타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는 고급져요. 이제 링크식에 막 완절 준절식에 막 지금 41mm짜리 드립식에 나쁘지 않잖아요. 구성 자체가. 타보면 실제로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재밌다, 괜찮다, 타기에 적절하다. 사실 옥셀프 모터에 넘어야 할 산은 제품이 좋다 안 좋다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다 문제인 것 같고 이 브랜드가 가지는 사실은 이게 약점, 단점, 이게 혼다나 스키가 아니잖아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방어나 오래 타셨을 때의 감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쨌든 후반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좀 인지를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바이크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전 지금 되게 재밌게 잘 탔어요. 우리 실 사용자분, 실 오너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좀 타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 확실히 구매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이 도동거리는 고동감 확실히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카페레이서 스타일을 타고 싶은데
너무 공격적인 건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핸들바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것도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타면서 요 테일백 같은 경우는 요 괜찮은 것 같아요. 탔을 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부담감도 없고 이게 수납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CF 오토 700 시리즈 스포츠 한번 타봤고요. 굉장히 재밌는 바이크였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사실 제가 평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바이크인 것 같은데 브랜드적인 면, 인지도적인 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소비자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본인의 좀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